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부부인데요. 요 두 사람 사주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 사주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그 주거 침입죄로 이제 경찰에 고소한 그 며느리입니다. 어떤 사주길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건 아들 사주인데요. 아들은 이제 그 토국수에서 정관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을기해서 정관을 쓰는 사주인데, 정관에 이렇게 상관이 투출된 거, 이건 안 좋죠. 정관이 재나 인이 투출돼야지 왜 그 상관이 투출됩니까?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어나긴 그 애가 반듯하게 태어났는데 하는 행동은 상관의 어떤 행동을 한다. 이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이제 금의 기운이 있어서 이것이 금극목 해가지고 상관이 폐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이 신금이 만약 병신합으로 잡히면은 상관이 고스란히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건 또 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관에 이 관을 쓰는 사주는 관이 투출되거나 그 다음에 재나 인이 같이 투출되고 상관이나 식상은 없는 게 낫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인은 하나 있어서, 편인이 하나 있어서 그건 좋은데, 여기 또 식신까지 같이 투출된 거예요. 그러면 상관 폐인만 되면 괜찮았을 텐데 또 식신까지 이렇게 투출돼서 또 같이 얻어맞으니까 이 남자는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식신은 내가 좀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살면서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지로 보면은 여기 이제 겁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관에는 이제 재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겁재가 이렇게 재를 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로 보면은 부인덕이 없는 사주죠. 이 일주가 임자일주, 그러니까 여기에 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양인겁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여자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여자를 얻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재를 극하고 자기 자리에 이런 식으로 재를 극하는 이제 겁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 이제 37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도 지지로서는 이제 비견이 들어와서 해미 합을 하면서 해묘미 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 정관이 이제 식상으로 화한 거죠.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반듯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 대운에 들어와서 지 멋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깨지면서 이게 1등급 사주가 3등급 사주로 이제 절하된 겁니다. 그래서 해미, 근데 을목까지 있으니까 해묘미 합이 되겠죠. 그래서 화한 거죠. 이건 정관이 화해서 식상으로 하니까 이건 격이 엄청 떨어진 거고, 천간에도 이제 상관이 뜨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니까 37대운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금 대운이. 그리고 이 대운이 이제 어렸을 때는 금기운으로 흐르니까 관이 이제 이렇게 인방으로 흘러가지고 금기운으로 흐르는 건 괜찮죠. 그런데 이제 이 관의 기운이 이렇게 해자축 비겁방으로 흐르는 건, 관의 비겁방 흐르는 건 나쁠 건 없지만 좋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 상신인 이 재를 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폐로 봅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이제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재물도 깨지지만 이제 여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뭐 계속 살지 안 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의 운도 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7대에 이렇게 이제 병신합이 돼버리면은 식상이 이렇게 투출되고 하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도 양인겁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또 들어오면서 충미충하니까 이 남자도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점점 어떤 운 자체가 기울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기운을 흘러도 목국토 하니까 이제 정관을 극하니까 좋을 건 없죠. 그냥 말년운도 무인 기묘 해가지고 말년운 이 식상으로 흐르면은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운을 보면은 여자는 이제 무시무시한, 여기는 이제 양인 일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남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이 여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 집에 놀러 왔는데 뭐 식사 대접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언쟁이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그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오는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죠. 보면은 양인격입니다. 양인격. 양인은 하도 그게 강하고 그 힘이 세서 그 살로 대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로 재물을 분탈하는 기운이 강한 겁재가 양인겁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금까지 있어서 이렇게 그 양인의 어떤 국을 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옆에 이렇게 칠살이 있어서 이 수기운을 막아주는 건 참 좋은데, 이 그 양인의 수기운이 천간에 이렇게 다 뜨고 여기에 금생수해서 비견으로 전부 다 이 수기운과 그 다음에 토기운만 있는 그런 그 사주가 되죠. 양인하고 칠살만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견이 이렇게 있으면은 재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 운하고 시어머니 운이 없는 거죠.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를 보면은 얼른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편재, 시어머니가 편재지 않습니까? 편재를 극하는 이렇게 수기운이 중중한데 시어머니가 살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안 가는 것이 그 시어머니한테도 더 그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절하고 둘째 아들하고는 의절하고 산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시어머니를 더 살리지 않았는가. 자주 이런 집에 놀러 가봤자 이 기에 눌려가지고 시어머니가 제명에 못 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를 들였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은 사주를 보고 들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결혼시키고 집까지 다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넘어서 주거 침입으로 그 고소까지 당한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운을 보면은 여기 그 신유술 해가지고 금기운으로 흘러가지고 이 금기운으로 흐르면은 이게 이 양인이 훨씬 커지는 거죠. 양인이 그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 살도 양인을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이 무신대운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대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칠살이 뜨는 건 참 좋은데 이 인이 있어서 살이 토생금 금생수로 돌려세우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 제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로서는 이 수국이 엄청 커지고 천간으로도 이것이 토국수 하는 부분도 있지만 토생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친정어머니하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또 한술 더 뜨는 양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작당을 해서 이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시댁하고는 완전히 그 담을 쌓게끔 해서 그 사는 그런 어떤 그 지금 상태인 것 같은데, 이 친정엄마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화기운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재가 들어오는데, 재가 들어오더라도 물론 여기 이제 42대운에 이제 관이 들어와서 토국수 하는 부분은 좀 낫겠죠. 그렇지만 이 천간에 그 화기운이 들어오면 다 깨지는 거죠. 재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지도 여기 양인겁재가 재운으로 흘러서 좋을 게 없고요. 말년에도 신자지 수국으로 해서 점점 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글쎄 이거는 뭐 그 사주가 좋다고 보진 못하는데, 여기 지금 둘이 보면은 신자진 여기 이제 그 합의되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그 수기운을 이렇게 좀 그 빨아들일 수 있는 목기운이 있는 사람이 좋겠죠.
수생목 해줄 수 있는 사람, 여기를 이걸 또 을경합에서 잡고 이걸 생해지는 걸 잡는 게,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어머니가 이 남자의 사주를 보고 바로 결혼을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어디서 그 사주를 좀 보는 그런 그 친정 어머니 같은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목의 기운이 있는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양인겁제, 양인을 가지고 있는 그 사주가 적절히 제어되지 않고 설기되지 않으면은 그 사주는 상당히 좀 힘든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 겁재가 이제 재를 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편재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며느리를 얻을 때 그 나를 극하는 기운이 며느리가 강하면은 그 며느리하고는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시어머니가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 뭐 딸이나 아들이나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그 궁합은 꼭 보고, 그걸 보는 게 둘이 잘 사느냐도 좋지만 성향이 어떤가도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 몇 번 만나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타고난 이런 사주는 속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결혼할 때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 그 집이 얼마나 뭐 권력이 있느냐, 그 집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 그 남자의 사주가 제대로 반듯하냐 아니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혼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해서 서로 불행하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태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결혼할 때는 재물이나 권력을 보지 말고 이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의 합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연석극에서나 볼만한 시어머니를 그 무단 주거 침입으로 고소한 며느리 사주하고 그걸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아들 사주까지 한번 봐봤습니다.